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폭력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성인이 될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올바른 이성 교제에 대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멋지게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이성이 있나요? 네. 선생님도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관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이성교제 방법을 익혀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과 만나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진에서처럼 사춘기를 통해 어른의 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턱이나 얼굴에 수염이 나고 변성기를 통해서 목소리가 두꺼워지겠죠. 또한 어깨가 넓어지고 몸이 커졌습니다. 여학생들은 가슴과 엉덩이가 커지고 생리를 하며 우리는 점차 어른으로 역할하는 몸으로 변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좋아하는 이성을 보고 좋아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인권교육 시간에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와 가정과 가족을 가질 권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상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결정권은 공부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잘 모르겠다고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인간의 존엄의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가운데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관계를 가질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이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성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우리는 성에 대한 표현을 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에 책임을 진다. 이것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떨 때 필요할까요? 우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성 친구와 신체 접촉을 결정할 때.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와 함께 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뽀뽀를 희망한다든지 그럴 때. 그리고 내가 이제 성인으로서 임신을 할지 아니면 이제 피임을 할지. 그리고 친구의 유혹에 따라서 음란물을 보자는 유혹을 받았을 때 봐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또한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을 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 가치관이 필요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후에 결과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을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친구와 나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배려한다. 나는 이렇게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친구의 손을 잡고 싶지만 친구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성행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행동을 강요했을 때 이는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거절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나는 원하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될 때 바로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해하고 성폭력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이해하고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입니다. 성폭력 유형 알기. 자, 그렇다면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은 다른 사람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간입니다. 우리 폭행 그리고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강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사강간입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이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접촉을 하거나 우리 키스, 그리고 음란 행위, 그리고 성기 노출 등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성학대입니다.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농담, 성폭력 등의 행위를 우리가 성학대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토킹입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우리 일반인들도 스토킹이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미행하고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온라인에서 우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사이버상 성적인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불쾌감을 준다든지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은 형법을 기본으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이러한 성폭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근절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이버 성폭력은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장하고 그리고 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우리가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사이버상 성적인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그리고 허락 없이 유포하고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본인의 디지털 기기에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스마트폰, 인터넷 등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버 성폭력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문자, 영상을 전송하거나 성적인 것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댓글 달기 이러한 것들은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것도 사이버 폭력입니다. 또한 성착취물과 성착취물을 전송, 성착취물을 보여주기만 해도 바로 사이버 성폭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협박하기 모두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해서 유포하는 것 또한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러한 단어를 들어보았을까요? 그루밍 성범죄, 그리고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들어보았나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을 장악해 우리 성폭력을 하는 경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어 성폭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루밍은 동물을 길들인다라는 원래 말입니다. 평상시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등 특히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다가가 친분을 활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이유 없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책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피해 학생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거나 이유 없이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따로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필히 거절하고 선생님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버 성폭력의 사례입니다. 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 사진, 동영상을 공유한 사례입니다. 저 어느 날 SNS, 우리 카카오톡에서 여자의 몸 사진을 보았고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그 사진을 다른 친구들 SNS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본 다른 친구들이 불쾌한 기분이 들었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명백히 사이버 성폭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한 사건인데요. 친구의 몸 사진을 동의 없이 몰래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이 사실은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촬영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는 것도 처벌됨을 여러분들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진을 저장, 전송, 유포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 성폭력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력의 문제점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나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행동, 장난삼아 하는 행동, 잘 몰라서 하는 행동 중에도 사이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방에서 누군가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노출된 몸사진을 공유하고 전달하고 퍼뜨려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이거는 명백히 폭력이 되겠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영상물의 피해자는 영상물이 촬영되고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유포되는 과정 속에서 극도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요. 누나, 그리고 엄마, 가족 등 이웃 등과 같이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막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영상 유포를 막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 성폭력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활동은 성폭력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필히 노라고 당당히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강간, 유사강간, 그리고 성학대, 스토킹,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으로부터 우리는 노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성범죄는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거절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경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상대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표현하면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성범죄 위험 요소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평소 다니는 길을 확인하고 안전계획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골목길보다는 큰 도로를 선택하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해야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의사표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례를 통해서 배워보는 성폭력 예방 방법입니다. 우리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랜덤 채팅이나 모르는 사람이 만남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절대 거절하고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같이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이 의심될 때 마찬가지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몸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이때는 절대 응하지 말고 대화를 중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는 친구가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았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불쾌감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중단하고 우리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께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SNS에서 우리 성적인 영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고를 해야 되고요. 스팸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영상을 우리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유포, 공유는 금지임을 여러분들이 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대처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우리 이성 친구 간의 예절 알기입니다. 자, 우리 이성 친구 간의 예절.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멋진 이성 친구라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우리 이성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행동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상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명확하게 표현했다면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성행동이 자신의 의사와 달라 불편함을 느낀다면 명확하게 말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에도 연습이 필요하니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성 친구로부터 거절의 말을 들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 친구는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의 거절을 존중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서로 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약속 시간뿐만 아니라 귀가 시간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귀가 시간을 알려 너무 늦지 않게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이성 친구간 지켜야 될 예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이성 친구란 어떤 이성 친구일까요? 함께 있으면 즐겁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신뢰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한다. 그리고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등 목표 달성을 돕는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이해한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이성 친구입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하고 존중하고 이해받는 그런 이성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이성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강요와 통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도 범죄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이성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이성 친구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질 경우 이 역시 데이트 폭력입니다. 자,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입니다. 우리 사람을 통제하고 그리고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또한 신체적으로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성적으로 나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람 몸 만진다던가 아니면 기분 나쁘게 입맞춤 한다던가 이러한 모든 행위가 바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들은 너와 나 모두가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자, 활동지 안내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상형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기입니다. 자, 낯선 사람이 문자가 와서 만나자고 할 때 여러분들 만나러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만남을 거절하고 대화를 중단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꼭 알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저장, 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강간이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폭력을 우리는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 사이버 성폭력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라이팅, 그루밍 성범죄의 설명으로 아닌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피해자를 장악하는 것이다. 맞을까요? 네. 두 번째, 그루밍은 친분을 활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평소 이유 없이 용돈을 주는 사람과 친하게 어울린다. 어떤 게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평소 이유 없이 용돈을 주는 사람을 경계하고 여러분들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